안녕 얘들아, 프리기쁜 독해 김승현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근자감에서 조선의 신분제도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신분제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실은 이제 역사를 시작하면서부터 꾸준히 함께 봐왔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신분제도가 생겼던 거, 정확히는 계급이죠. 계급이 생겼던 게 우리 청동기 시대부터 생겼다라고 이제 가장 처음에 살펴봤었고,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르면서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국가를 배울 때는 특히나 이 신라의 아주 독특한 신분제도였던 골품제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불과 얼마 전에 배웠던 고려에서는 뭐 신분제도를 딱 이렇게 배우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문벌귀족이라든지 그런 뭐 문인이라든지 그러니까 싸움을 잘하는 이제 무인 세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지배계층이 있었고 또 그들의 지배를 받는 피지배계층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같이 봤을 거예요. 자, 오늘은 이것과 관련해서 얘들아 조선시대에 들어왔으니까 조선의 신분제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겁니다. 자, 근데 오늘의 이 설명은 얘들아 이제 그냥 선생님의 말로만 들으면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칠판을 같이 보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우리 칠판에 이제 열심히 쓰여진 부분들을 나중에 다 설명을 듣고 나서는 엔터 눌러가지고 일시정지 눌러서 필기 꼼꼼히 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칠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얘들아, 우선 조선의 신분제도는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 법적으로 이제 분류하는 거야. 법적으로 원래 조선에서는요, 모든 사람을 양인과 천인 두 신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양인은요, 평범한 보통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우선은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금을 내거나 혹은 군대에 갈 의무를 가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동시에 과거 시험, 즉 우리 관직에 나아가서 나랏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험인데 그 과거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반면에 얘들아 이제 천인은 짐작했겠지만 천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야. 이 사람들은 얘들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네 생각에 선생님 세금을 안 내니까 너무 좋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금 내는 의무가 없고 또 군대 갈 의무 없지만 마찬가지로 얘들아 관직에 오를 자격 또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금을 내지 않고 또 뭐랄까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지 않는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백성이 아니라 좀 천한 신분? 그러니까 좀 뭐라 그래야 돼? 대우받지 못한다? 물건 취급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의 신분제도랑은 조금 다른 모습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신분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 사회적인 신분은 얘들아 여기서 더 나뉘어집니다. 어떻게 나뉘어지냐면 일단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 아까 양인이라고 했던 보통 사람들이 사실은 그 안에 사회적으로는 양반과 중인과 상민으로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양반은 얘들아 여러분들 정말 많이 이제 우리가 들어보셨죠. 그죠? 조선시대의 양반. 정확히 이 양반은 원래 그 시험 볼 때 있잖아. 아까 과거 시험을 볼 때 문과 시험에 합격한 문반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묵과 즉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에 통과한 무반을 합쳐서 우리가 양반이라고 불렀었어.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막 과거 시험에 합격해 관리가 돼서 사실은 백성을 잘 다스리는 일이 이 양반에게 주어진 일이 되겠죠. 가장 높은 지배층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가장 많은 특권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들아, 우리가 양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막 비단 옷에 갓을 쓰고 뭔가 드라마 같은데 보면 이리 오너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이미지가 막 떠오르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 중인이라고 하는 이제 계층은 요즘으로 따지면요, 뭐 통역하는 통역관, 병을 치료하는 의사,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뭐 화원이라든지 화가 요즘으로 따지면요. 또 뭐 날씨나 아니면 시간을 재는 그런 천문관, 이런 전문직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뜻했어. 지금으로 보면 누구나 인정하는 완전 엘리트 집단이잖아요. 의사가 되려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해야겠어, 그지? 근데 아주 희한하게도 조선시대에는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은근히 얘들아 조금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성리학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서 나랏일을 하는 게 가장 좀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설명했듯이 우리 양반이 하는 일, 가장 높은 지배층이 하는 일이 이제 시험에 합격을 해서 결국에는 관리가 되고 또 나랏일을 돕고 백성을 잘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였겠죠. 자, 그리고 가장 이제 신분이 높진 않지만 얘들아, 이 나라에서 정말 중심이 되는 이제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상민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얘들아, 이 신분 중에서 가장 수가 많았던 게 상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엔 누가 들어있냐면 우리 농사를 짓는 농민도 있고요. 물건을 열심히 만들어 파는 수공업자도 있고요. 또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도 바로 이 상민에 속하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사실 양인이기 때문에 관직에 오를 자격이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먹고 사느라 얘들아 너무 바쁜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사실 그런 일은 거의 없고요. 자기가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이제 세금을 내고 또 군대에 의무를 지는 그런 역할을 해서 나라의 기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인이야. 천인은 얘들아, 이게 공식적으로는 노비만 있지만요. 이제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무당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악기를 다루는 악공이라든지, 그것도 아니면 우리 가축을 이제 잡는, 요즘으로 따지면 정육점이죠, 정육점. 정육점을 하는 어떤 이제 백정이라고 했어. 그때 당시에는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조금 천하게 여겼었어.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이제 되게 의아한 것이 아니 선생님 연주하는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이제 고기를 도축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생각하면 왜 천한 취급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들아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잖아.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 뭔가 생명을 굉장히 등한시한다고 생각이 드는, 즉 생명을 이제 해친다고 생각이 드는 이제 백정의 역할이나 아니면 또 이제 점잖지 않게 막 이제 악기를 연주하고 뭔가 흥을 돋구는 일을 하는 악공이나 이런 사람들을 조금 천하게 여겼던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 물론 지금은 당연히 그렇지 않지만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얘들아, 우리 첫 번째 법적인 신분과 또 두 번째 사회적인 신분이 이렇게나 달랐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이 조선의 사회가 움직였다. 라는 사실을 좀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신분은 얘들아 이제 바뀔 수 있었느냐? 사실은 뭔가 큰 공을 세우거나 특별한 일이 있으면 이제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나기도 하고요. 혹은 이제 뭔가 나중에 조선 후기가 되면 조선 신분 제도가 좀 흔들리게 되면서 양반의 어떤 직책을 사고 판다든지 하는 일이 있기는 있었지만 우리 조선 초기에는 어떤 사회의 질서로 얘들아 굉장히 공고하게 자리를 잡았던 신분 제도여서 이제 타고난 신분을 변화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때, 얘들아? 이렇게 조금 짧고 간단하게 조선의 신분 제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이런 것들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도 우리 앞으로 수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테니까 혹시 아까 필기 안 한 친구가 있다면 뒤로 가기 버튼 눌러서 이제 필기 꼼꼼하게 밑에 칸에 해주시고요. 아, 조선 신분제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특히나 우리 상민이라고 하는 이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백성들이 나라를 지탱하는 어떤 기둥이었구나. 그리고 그들을 좀 관리하고 다스리는 지배층이 바로 양반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얘들아. 오늘도 고생했고 우리 수업 시간에 봅시다. 안녕.